1187년 7월 4일 팔레스타인의 자결하는 태양 아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투가 막을 올렸습니다. 이틀간의 행군 끝에 하틴의 쌍봉 언덕에 다다른 십자군 병사들은 극심한 갈증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티베리아스 호수가 보였지만 살라딘이 이끄는 이슬람 군대가 그 길목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200년간 성지를 지켜온 십자군 왕국, 그리고 무적이라 불리던 템플 기사단과 성 요한 기사단이 단 하루 만에 전멸하는 충격적인 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로부터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099년 제1차 십자군은 예루살렘을 정복하며 기독교 세계를 환희로 물들였습니다. 예루살렘 왕국, 안티오크 공국, 에데사 백장령, 트리폴리 백장령, 레반트 지역에 세워진 4개의 십자군 국가는 유럽 기독교 세계의 전초기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승리의 이면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왕국의 전체 인구는 고작 30만 명, 그중 전투가 가능한 기사는 불과 600명에 불과했습니다. 무슬림이 압도적 다수인 적대적 영토 한가운데 고립된 섬과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십자군은 이 근본적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독특한 군사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기사 수도회였습니다. 템플 기사단과 성 요한 기사단으로 대표되는 이들은 수도사이자 동시에 전사였습니다. 가난, 순결, 복종의 서약을 하면서도 이슬람과의 성전을 위해 평생을 바치는 전문 군인들, 유럽 전역에서 기부받은 광대한 영지의 수입으로 무장하고 훈련된 이들은 중세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한 명의 템플 기사는 일반 병사 10명의 가치가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들의 존재 덕분에 예루살렘 왕국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100년 가까이 성지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174년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와 시리아를 통일한 살라딘이 등장한 것입니다. 쿠르드족 출신의 이 뛰어난 전략가는 분열되어 있던 이슬람 세계를 하나로 묶어냈습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예루살렘 탈환. 십자군이 점령한 지 88년 만에 이슬람 세계는 비로소 강력한 단일 지도자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살라딘은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계산된 전략으로 십자군을 압박해 들어갔고 기회를 엿보며 서서히 그물을 좁혀갔습니다. 1187년 초 예루살렘 왕국은 내부적으로도 심각한 분열을 겪고 있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보두행 4세 왕이 사망한 후 왕위는 그의 누이 시빌라의 남편 기드 류지냥에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기 왕은 전쟁 경험도 부족했고 귀족들의 신뢰도 받지 못했습니다. 조정은 두 파벌로 나뉘었습니다. 온건파인 레몽 백작은 살라딘과의 협상을 주장했고 강경파인 샤티용의 르노는 끊임없이 무슬림 대상단을 약탈하며 전쟁을 부추겼습니다. 템플 기사단장 제라르와 왕 기는 강경파에 속했습니다. 이 분열이 곧 파멸의 씨앗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1187년 10월 1일 살라딘은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3만의 대군을 이끌고 티베리아스를 포위한 것입니다. 이곳은 레몽 백작의 영지였고 그의 부인이 성에 갇혀 있었습니다. 기왕은 즉각 전군을 소집했습니다. 예루팔렘, 안티오폴리 엔티오크에서 기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기사 1200명, 경기병 2000명, 봉 1만 5천명, 예루살렘 왕국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이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보관되어 있던 진십자가까지 전자우로 가져왔습니다. 패배는 곧 왕국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작 티베리아스의 영주인 레몽 백작이 출정을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는 왕에게 간곡히 조언했습니다. 살라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막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우리가 성을 버리지 않고 방어에 집중하면 살라딘의 군대는 보급 문제로 자연히 철수할 것이라고. 아내가 포위된 자신조차 이렇게 말하는데 무모한 진격은 하지 말라고. 하지만 템플 기사단장 제라르는 레몽을 배신자, 겁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예루살렘 왕국의 명예가 걸린 싸움인데 도망치자는 것이냐고. 젊고 경험 없는 기왕은 결국 강경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7월 3일 새벽, 십자군은 사프리아를 출발했습니다. 목표는 28km 떨어진 티베리아스 호수. 하지만 그날은 7월 초의 팔레스타인. 기온은 섭씨 40도를 넘나들었습니다. 중무장한 기사들은 쇠로 된 갑옷을 입고 있었고 물보급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살라딘의 경기병들이 끊임없이 측면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인 전투는 피하면서 화살만 퍼붓는 히트앤드런 전술. 십자군은 대형을 유지한 채 전진할 수밖에 없었고 행군 속도는 극도로 느려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병사들은 극심한 갈증에 고통받았습니다. 물통은 이미 바닥났고 앞에는 아직도 15km나 남아 있었습니다. 레몽 백작이 다시 진언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군대가 무너지기 전에 후퇴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왕은 또다시 망설였습니다. 결국 최악의 결정을 내립니다. 하틴의 쌍봉 언덕에서 야영하자고. 병사들에게 휴식을 주고 내일 아침 일찍 호수로 진격하자고. 하지만 하튼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십자군은 물 한 방울 없는 메마른 언덕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살라딘은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군대에게 주변의 마른 풀에 불을 지르도록 명령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열기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갈증으로 정신이 몽롱해진 십자군 병사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슬람 군대와 북소리가 밤새도록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아무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물을 찾아 도망치다 이슬람군에게 살해되었고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7월 4일 새벽, 십자군은 마지막 돌격을 시도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호수에 도달해야 했습니다. 레몽 백작이 선봉에 서서 돌격했지만 살라딘의 군대는 의도적으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레몽과 그의 기사들이 포위망을 뚫고 나가자마자 이슬람군은 다시 대열을 닫았습니다. 레몽은 동료들을 버리고 도망친 배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이 수치를 견디지 못하고 얼마 후 병으로 사망합니다. 포위당한 십자군은 언덕 위로 후퇴했습니다. 기왕은 진십자가 주변에서 최후의 저항을 명령했습니다. 템플 기사단과 성 요한 기사단의 기사들이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갈증과 피로, 열기에 지친 병사들은 제대로 싸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보병들이 먼저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기 시작했고 방어선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기왕이 포로로 잡혔고 진십자가가 이슬람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예루살렘 왕국의 상징이 먼지 속에 쓰러진 것입니다. 살라딘은 포로들을 신문했습니다. 기왕에게는 물을 주었지만 샤티용의 르노에게는 자신이 직접 검을 휘둘렀습니다. 무슬림 대상단을 약탈하고 메카 순례자들을 공격했던 그의 만행에 대한 응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라딘은 충격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템플 기사단원과 성 요한 기사단원을 처형하라고. 230명의 기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수당했습니다. 살라딘은 말했습니다. 이들은 협상도 돈도 받지 않는 광신도들이며 살아있는 한 이슬람의 적이라고. 하틴 전투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십자군 전사자 3만 명, 포로 3만 명. 예루살렘 왕국의 군사력은 단 하루 만에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3개월 후 저항할 병력이 없는 예루살렘은 살라딘에게 항복했습니다. 88년간의 십자군 통치가 막을 내린 것입니다. 해안가의 몇몇 도시를 제외하고 십자군 국가는 사실상 붕괴했습니다. 왜 십자군은 패배했을까요? 첫째, 전략적 판단의 실패였습니다. 레몽백작의 조언을 무시하고 사막으로 진군한 것, 물 없는 하틴에서 야영한 것, 모두 치명적 실수였습니다. 둘째, 내부 분열이었습니다. 왕국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파벌 싸움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살라딘이라는 천재 전략가의 존재였습니다. 그는 십자군의 약점을 정확히 뚫고 있었고 완벽한 덫을 설계했습니다. 넷째, 오만함이었습니다. 100년간의 승리에 도취되어 적을 과소평가했던 것입니다. 하틴 전투는 중세 군사사에서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정예 군대라도 보급과 지형, 기후를 무시하면 무너진다는 것, 내부 단합이 무너진 군대는 패배한다는 것, 그리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동양의 병법이 중동의 사막에서도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투는 유럽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제3차 십자군 전쟁을 촉발시켰습니다. 영국의 사자왕 리처드, 프랑스의 필립 2세, 신성 로마 제국의 프리드리히 1세가 성지 탈환에 나섰지만 예루살렘을 되찾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십자군 시대의 전성기는 하틴의 불타는 언덕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여기에 있습니다. 200년간 무적을 자랑하던 기사단이 단 하루 만에 전멸한 것. 하나의 잘못된 결정이 왕국 전체를 무너뜨린 것. 하틴 전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당신은 중요한 순간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이 역사의 교훈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